업종 공략 업앤다운 이데일리 맵 오현진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상승 전망 섹터는 홈쇼핑 관련주입니다. 모바일 쇼핑 성장 지속 코멘트 해주셨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모바일 쇼핑 성장세가 상당하다고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런 점들이 홈쇼핑 업종에는 당연히 호재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좀 후차적으로 이제 호재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결제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한 주가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주는 여기서 이제 철저하게 소외됐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씩 주목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결제라든지 온라인 플랫폼 관련주들이 움직일 때 홈쇼핑주가 올라가지 못했었던 이유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송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인데요. 올해 IPTV 업계가 홈쇼핑 업계로부터 가져가는 총 송출 수수료는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제 챙겨서 보는 채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다가 혹은 광고 시간에 기다리는 드라마를 기다리면서 그 전 시간에 이렇게 채널을 돌리다가 홈쇼핑을 보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구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널 번호 경쟁, 그러니까 앞번호를 차지하고자 하는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송출 수수료에 대한 부담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그 홈쇼핑 업체와 IPTV 업체가 이 홈쇼핑 수수료 협상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송출 수수료에 대한 부담감은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기존 온라인 플랫폼 대비해서 그 홈쇼핑의 온라인 쇼핑 시장 장악력이 약했던 부분을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홈쇼핑 업체들이 온라인 그리고 모바일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업체 대비해서 뒤처졌던 경쟁력을 많이 따라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 전후로 유통업계 매출 동향을 보면 그 마트라든지 백화점 이런 부분에서는 매출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반면에 온라인 부분에서는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가 160조 원을 돌파하면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홈쇼핑 업체의 가장 큰 그 호재 요인이라고 한다면 그 TV 시청 시간이 증가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자택 활동이 증가하면서 TV 시청 시간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집안의 모든 활동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이 이제 TV 시청 부분입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30% 이상 시청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홈쇼핑 채널 시청 시간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홈쇼핑 업체의 매출 증가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CJ와 GS, 롯데 이렇게 국내 홈쇼핑 3사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평균 한 25% 이상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3분기까지도 이어진다면 3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할수록 홈쇼핑 관련주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또 이번 달 말부터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추석 연휴죠. 근데 이동이 예년보다는 좀 줄어들 것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택에서 이제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역시 홈쇼핑 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코로나로 이제 건강식품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건강식품은 다른 제품 대비해서 가격이 좀 고가기 때문에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요. 또 김영란법이 이번에 그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기존에 10만 원이었는데 20만 원까지 완화가 됐습니다. 이것도 홈쇼핑주를 포함한 유통업체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목 포인트들이 부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소비 시장이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그동안 홈쇼핑 업종은 송출 수수료 부담,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그동안 좀 소외됐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저평가 홈쇼핑 종목들이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고요. 2분기도 실적 좋았고 3분기에도 계속 그런 기대감 이어가고 있고 역시 추석 연휴에도 온라인 쇼핑과 모바일 쇼핑이 더욱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홈쇼핑 관련 종목에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피해야 할 섹터는 어떤 업종인지 바로 화면으로 또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오현진 전문가가 꼽은 피해야 할 섹터는 유틸리티주입니다. 모멘텀이 부족하다라고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자, 유틸리티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업종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유틸리티 업종이라고 하면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이용하게 되는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네. 뭐 가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급해주는 업체가 유틸리티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종목으로는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종목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틸리티주는 공기업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이라도 좋아질라 치면 이런 부분들을 또 국민에게 또 환원해야 된다 이런 여론들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익이 감소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공기업이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틸리티주가 최근에 주목받았던 이유는 있습니다. 바로 원가 절감 때문이죠.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원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WTI가 뭐 40달러 선, 지금은 이제 40달러조차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유틸리티 업체들이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가 절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 실적이 반짝 좋아지기도 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도 보시면은 원화 강세죠. 그래서 원화가 상당히 강세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했을 때 이제 원화를 달러로 바꿔서 수입을 하게 되는데 그 경우에 같은 돈으로도 수입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유틸리티 업체들이 원가 절감 효과를 크게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실적 개선세 역시 3분기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는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원료비 하락에 따른 이익 개선은 그 지속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6년간 전기요금 물가 지수 추이를 보면 1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우상향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따라잡기는커녕 역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업체들이 이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런 상황은 해소가 안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내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스요금 인상 뭐 이런 부분들을 물가에 연동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굉장한 그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인상이 쉽지 않고요. 결국은 원가 절감에 의한 효과로 반짝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주목받은 것은 사실이나 그래서 이런 실적 개선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전력이나 뭐 한국가스공사 이런 유틸리티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둔화될 수밖에는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전기, 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는 유틸리티주, 대표적으로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이 있는데 최근에 원가 절감 이슈, 원가 절감 기대감이 있어서 반짝했던 부분이 있지만 역시 전기나 가스 요금 인상하기 쉽지 않죠. 그리고 이런 추세들이 원가 절감 그 기회가 계속 이어지는 가능성도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역시 유틸리티주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공략 종목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 갖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홈쇼핑주 중에서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GS 홈쇼핑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홈쇼핑주 내에서는 실적 안전성이 가장 돋보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S 홈쇼핑은 시대의 흐름도 빠르게 추적해서 홈쇼핑 업체의 약간의 그 선두주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도입했던 것이 이제 모바일 퍼스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도입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모바일 쇼핑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모든 홈쇼핑주보다 가장 선제적으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쇼핑 매출 비중도 이전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모바일 쇼핑 채널명을 GS 홈쇼핑에서 GS 샵으로 이제 빠르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온라인과 모바일 시장에서도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 누적 모바일 취급고 1조 2천억으로 작년에 이어서 연 2조 원 이상의 취급고 달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미디어 커머스 사업 부분의 역량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 6월 미디어 커머스 업체인
쿠켓에 50억 원을 투자를 했고요. 이후로 미디어 커머스 사업이 꾸준하게 확장이 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로 뭐 라이브 방송도 또 편성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이제 모바일 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흐름에 편승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좀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실적에도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재무 안정성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은 30%가 안 되고요. 유보율은 3,000%가 넘습니다.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시가 배당률 한 5% 정도를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배당주라고 생각하는 통신주가 3에서 4% 정도 배당 주거든요. 그러니까 통신주보다도 배당 수익률이 월등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도 이제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고배당 매력에 있어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뭐 연말이라든지 내년 초까지 쭉 가져가셔도 괜찮은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시면 그 장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최근 들어서는 저점을 탈피하는 모습들, 장대 양봉이 이제 최근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점 탈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현재 위치에서 공략하기 괜찮은 위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14만 5천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정도, 좀 여유 있는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모바일 플랫폼 강화 전략으로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GS 홈쇼핑, 배당 수익률까지 높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상승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홈쇼핑 관련주, 그리고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으로 유틸리티 섹터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잘 활용하시고요. 투자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현진 전문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